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emi-Supervised Object Detection via Virtual Category Learning이란 논문이고, 작년 ECCV의 이제 오랄 페이퍼로 선정되는 논문입니다. 기본적으로 Semi-Supervised Object Detection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제안한 메소드 자체가 좀 참신하고, 또 논문을 읽어봤을 때 되게 글이 잘 쓰여져 있다고 느껴져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겸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작년에도 세미나 때 한번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런 티처 스튜던트 구조의 세미 슈퍼바이드 오브 디텍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텍터를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둬서 티처는 스튜던트 웨이트의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한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럭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가한 인풋을 주어준 다음에 티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수도 레이블링을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레이블로서 사용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 학습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EMA로 받아서 또 티처도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 중 하나는, 일단 수도 레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티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진 않습니다. 되게 노이지한 수도 레이블을 갖고 있을 때도 많고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어,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기존에는 그런 노이지한 수도 레이블 샘플들을 그냥 다 스트릭트하게 다 리젝트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걸 그대로 킵해서 쓰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 컨퓨징한 샘플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최초로 고민을 한 논문이고, 그것에 대한 메소드를 이제 제시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뜻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 트레이닝을 쭉 하다 보면서 그런 컨퓨징한 샘플들이 나왔을 때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스트릭트하게 그냥 다 리젝트를 해버리는 거고, 또 초록색 같은 경우는 어떤 나이브한 방식으로 약간 필터링을 둬가지고 노이지한 샘플 중에서 어떤 거는 그대로 수도 레이블을 가져와서 쓰고 어떤 건 리젝션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 그냥 다 써버리는, 킵해서 다 써버리는 방식이고요. 그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Unbiased Teacher Network for Semi-Supervised Detection, 그 논문의 성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VC 러닝 방식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노이지한 컨퓨징한 샘플들을 다 리젝트하는 것도 좀 그렇고, 다 쓰기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고, 왜냐면 그런 컨퓨징한 샘플들이 분명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할그드 이젠플 마이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샘플들이 되게 그 학습을 하는데 유효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그 버추얼 카테고리 러닝이라는 방식은 뭐냐면은, 어떤 좀 컨퓨징한 샘플이 이렇게 디텍터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디텍터가 이게 실제로는 도구인데 약간 곰처럼도 생겨가지고 곰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두 개 중에서 헷갈리게 될 때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제 포텐셜 카테고리라고 하고, 이 두 개의 카테고리라고 아예 로스가 흐르지 않도록, 이쪽으로는 로스가 흐르지 않도록 어보이드를 하고 그거를 막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제시한 어떤 버추얼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 쪽으로 클래스파이어 될 수 있도록, 그 카테고리 쪽으로 가까워지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이 노이지한 컨퓨징한 샘플에 대해서 새롭게 로스를 줄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도구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은 베어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되게 잘못된 그레디언트가 흐르게 돼서 디텍터의 성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롱한 그레디언트 쪽으로 흐르지 않아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미스리드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포텐셜 카테고리, 그러니까 컨퓨징한 카테고리가 어떻게 몇 개가 될지, 어떻게 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더 추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컨트리뷰션은, 이 논문이 어쨌든 이런 컨퓨징한 샘플들을
unreliable한 수도 레이블을 갖고 있는 컨피던스 샘플들을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방식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이 논문에 최초로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이 논문이 썼던 시점 당시 기준으로는 소타 성능을 서패스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버추얼 카테고리 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컨피징한 샘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언레이블드 된 이미지고, 그걸 똑같이 티처 스튜던트 프레임워크 구조에서처럼 이제 티처에는 위크 어그멘테이션, 스튜던트에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서 이제 피처 맵을 꽂고, 그거 피처 풀링이랑 프로젝션을 해서 그 이제 피처 벡터가 뽑혀서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클래시파이어 헤드에 넣어서 이제 이 피처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수도 레이블을 뽑게 되는데, 이 수도 레이블이 뽑혔을 때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 긴가민가한 그런 긴가민가한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샘플에 대한 이런 포텐셜 카테고리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포텐셜 카테고리를 어떻게 디스커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샘플에 대해서 이 긴가민가한 그 카테고리가 도그랑 베어라고 이제 나왔으면은, 이 도그랑 베어를 포텐셜 카테고리 셋에 넣어 놓고, 실제로 이제 스튜던트가 이 샘플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어느 클래스 쪽으로 더 가까워지로 학습을 하게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 티처 네트워크가 이 샘플에 대해서 만들어낸 피처 벡터 있죠. 그거를 어떤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로 이렇게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때 이 피처 벡터는 이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랑 그런 스케일 자체가 다를 테니까 이 피처 벡터를 노멀라이즈 해주고, 이거를 이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랑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컨스턴트한 밸류를 곱하거나, 아니면 이 W에 있는 클래시파이어 웨이트의 놈의 어떤 평균 값을 구해서 그걸 이제 곱해줘서 스케일링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피처 벡터를 어떤 버추얼한 웨이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WB라고 하는데, 그 WB를 만들어서 이 기존의 스튜던트 클래시파이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익스텐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시파이어는 원래 어, C 웨이 클래시파이어였다면은 이제 C 플러스 1 웨이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 스튜던트 피처를 이 클래시파이어에 태워서 이제 로짓을 만들게 되면은 총 C 플러스 1개의 로짓 값이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서 긴가민가하게 이게 도구인지 베어인지라고 헷갈리는 이 포텐셜 카테고리들이 있을 텐데,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로짓은 이그노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때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로직 값들은. 대신에 이 버추얼 카테고리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 버추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레이블을 1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건데, 결국에는 버추얼 카테고리 쪽으로 이 티처의 피처 벡터 쪽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나머지 PC 쪽으로는 어떠한 그냥 그레이던트도 흘려주지 않도록 이그노어를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어떤 클래스로 갈지 좀 긴가민가한 상황일 때는 차라리 그쪽으로 아예 가버리지 말고 티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피처 벡터 쪽으로 차라리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어떤 잘못된 그레디언트를 흘러가지 않게 하는 방식을 주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미스리드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어떤 트레이닝 샘플이라면 버추얼 웨이트 쪽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제 실제 GT는 이거긴 하지만은 실제 어느 게 GT고 어느 게 수도 레이블이고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게 하지 않고 버추얼 웨이트 쪽으로 가까워지도록 로스를 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저자들도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과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보통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그 클래시파이어 그 태스크 릴리버트한 레이어 전에서 그 백본이 뱉어내는 그 피처 레벨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이 태스크 레이어까지 거쳐서 나온 그 로짓단 최종 아웃풋 레벨에서 이런 로스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백본뿐만 아니라 그 태스크 릴리버트한 레이어까지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버추얼 카테고리 러닝은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이제 되게 많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모아놔가지고 푸시 어웨이 하려는 샘플들을 많이 모아놓잖아요. 뭐 되게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메모리를 되게 둔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하나의 이 웨이트 하나하나가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일종의 프로토타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가까워지고자 하는 클래스로는 가까워지게 하고 나와 이 트레이닝 샘플과 관계없는 릴레번트한 클래스들과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네거티브 샘플 풀을 유지할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냥 수식적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이제 정확하게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존의 크로스 인터로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답에 해당되는 로짓의 값들이 나머지 정답이 아닌 로짓의 값들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버추얼 카테고리 러닝에서도 이 버추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로짓이 나머지 로짓들 근데 이 나머지 로짓에서 이제 버추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로짓과 아까 말했던 포텐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로짓을 다 빼고 나서 그 나머지 로짓보다는 이 버추얼 카테고리의 로짓이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PC 카테고리 쪽으로 로스가 흐르지 않게 해서 그런 트레이닝이 미스리딩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게 일종의 어퍼 바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V 버추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로짓이 결국에는 이 티처 네트워크가 내뱉은 피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튜던트 피처가 제일 가깝게 생성되고 제일 가까워야지만 하는 인포메이션이 티처에서 내뱉은 피처 배터인데 그것이 제일 가까워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버추얼 로짓 값이 일종의 어퍼 바운드를 형성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릴리번트한 클래스의 로짓이 작아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 카테고리를 어떻게 디스커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실험은 이 템포럴 스테빌리티라는 방식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포럴 스테빌리티라는 말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트레이닝이 겉되면서 똑같은 샘플이더라도 어떤 초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 샘플에 대해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과 후반 이터레이션에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이 그 클래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카우라고 했는데 학습이 더 된 다음에는 홀스라고 이제 제대로 프로젝션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커런트 스텝에서 이 해당 샘플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었을 때와 이 이전에 제일 라스트 타임에 봤을 때랑 수도 레이블을 이제 만들었을 때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수도 레이블의 어떤 클래스 값이 다르다면은 이 수도 레이블은 이 샘플은 이제 컨퓨징한 샘플이 되고 그리고 이 리전에 대한 이 피처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포텐셜 카테고리를 이제 홀스랑 이제 카우로 이렇게 잡아두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전에 이제 지금 딱 어떤 수도 레이블을 잡았는데 이전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잡아놓은 게 없었다거나 아니면 후반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니얼바이 수도 레이블이 없었다 하면은 그 수도 바운딩 박스에 대한 컨퓨징 카테고리는 백그라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PC셋을 이제 그 백그라운드랑 이제 처음에 프레디션 했던 그 클래스 이렇게 두 개로 두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두 개의 그 타임 스텝이 다를 때도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똑같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똑같은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했다면은 이제 PC 셋이 없는 거죠. 그냥 딱 카테고리가 딱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다른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면은 그 오브젝트는 되게 컨퓨징한 샘플이다라고 보고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PC 셋을 두고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버추얼 카테고리 러닝을 이제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델 베리피케이션은 이 수도 레이블을 디스커버하는 또 다른 방식인데 두 개의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모델을 두고 하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수도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고 그 수도 바운딩 박스에 해당되는 그 리전을 디텍터2에서 뽑아냈을 때 똑같이 그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를 보고 그게 이제
서로 다르다면은, 그러니까 동일 리전에 대해서, 동일 오브젝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게 프레딕션을 했다면은 그 리전에 있는 그 오브젝트는 컨퓨징한 샘플이 있다. 그리고 컨퓨징한 샘플의 포텐셜 카테고리는 각각의 네트워크가 내뱉은 프레딕션한 그 클래스로 포텐셜 카테고리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포텐셜 카테고리 셋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PC 셋이 1이면은 그냥 딱 그 하나의 그 클래스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컨퓨징 샘플이라고 이건 컨퓨징 샘플이라고 이제 보고 VC 로스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로컬리제이션 하는 로스도 주고 있는데, PC 셋을 디스커버 할 때 그 수도 바운딩 박스를 보고 그 주변에 니어바이 수도 바운딩 박스를 비교해 가지고 그 포텐셜 카테고리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 PC 셋을 정하는 것처럼 로컬라이제이션 시프트에서도 그 니어 바운딩 박스의 인포메이션을 보고 그것이 그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x1이 그냥 실제 그 수도 박스고 x 햇이 nearby 수도 바운딩 박스, 그 수도 박스의 nearby 박스라고 하면은 그것의 x 좌표 값을 이렇게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수도 바운딩 박스의 위스로 나눠줬을 때 그 비율이 어떤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낮으면은 그 축의 그 바운더리에 대한 리그레션 로스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커플링을 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리그레션을 줄 때 그게 IOU를 보고 이것을 이제 이 값을 매치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호리젠탈 바운더리랑 버티컬 바운더리를 좀 따로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 예를 들어 호리젠탈 쪽은 되게 이런 조건을 잘 충족시켜서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버티컬 쪽은 뭐 되게 크게 벗어나가지고 매칭이 안 된다 하면 IOU로 계산했을 때는 이 두 개의 바운딩 박스가 매치가 안 된다라는 라는 식으로 디사이드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로스가 흘려지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호리젠탈이랑 버티컬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리그레션을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줄지 말지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리그레션 로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최종 오버롤 로스는 이런 식으로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리그레션 로스가 있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버추얼 카테고리 러닝 로스랑, 그래서 말씀드린 그 리그레션 로스로 이렇게 더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 티처가 만드는 피처랑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웨이트가 논 스케일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노멀라이즈를 해서 사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네네. 처리하나요? 여기 써 있듯이 이 피처 벡터가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매그니튜드가 놈이 다를 거기 때문에 얘를 한번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어떤 컨스턴트 밸류를 곱해주거나 아니면 이 스튜던트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웨이트들의 놈의 어떤 평균 값을 구해서 그걸 이제 곱해줘서 이 스케일링을 맞춰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험으로 쪽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원식이가 좀 이어서 실험 쪽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험 부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은 MS 코코랑 파스칼 VOC 두 개 데이터셋으로 그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라벨 비율은 0.5%, 1%, 2%, 5% 그리고 10% 이렇게 5개로 구성을 해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는 베스트 RCNN으로 FPN을 하고 이제 레지넷 50으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포컬 로스를 이제 임밸런스 이슈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포컬 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 처음 2000 스텝은 라벨드 서브셋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총 이제 180K 이터 정도를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MS 코코로 퍼포먼스를 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벨 레이시오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슈퍼바이스드 모델도 같이 증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불시러닝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 대비로 항상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바이어스드 티처가 현재 원래는 이쪽 그 언슈퍼바이스드 디텍터 쪽의 소타였는데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도 소타 대비 그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워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 티처에서 어떤 트레이닝 트릭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워스 스타가 이 메소드에서 가장 좋은 성능으로 리포트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스칼 BOC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파스칼 BOC 같은 경우에는 BOC 07 데이터셋을 라벨드 서브셋으로 사용을 하고 BOC 12와 코코 스타를 이제 언라벨드 서브셋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코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제 BOC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만 뽑아서 따로 만든 그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VOC 07 같은 경우에는 약 5,000장 정도의 라벨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생각보다 좀 쉬운 그런 태스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메소드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는데 이 VC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데이터셋에서 이펙티블리 이제 퍼포먼스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기존의 다른 메소드들이랑 이제 VC 러닝이랑 비교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여기서 리포트를 코코 그 MAP로 한 번 하고 VOC 스타일 AP로 이렇게 따로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VOC 스타일 AP가 좀 코코 MAP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메소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는지 그 발표를 해놓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둘 다 리포팅을 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험블 티처 같은 경우에는 뭐 53, 54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VOC 스타일 AP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메소드보다 다 높은 성능을 냈다고 그 논문에는 써놨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벌추얼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여기는 1%그 라벨드 서브셋을 사용을 했고요. 베이스라인으로는 언바이어스드 티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번을 보면 일단 베이스라인은 그냥 언바이어스드 티처고요. 디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컨퓨징한 샘플들을 전부 버리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킵 같은 경우에는 컨퓨징 샘플과 이제 포텐셜 그 PC셋을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VC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디스카드나 킵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제 V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베이스라인의 언바이어스드 티처 모델에서 보면 컨피던스 스코어 필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언바이어스드 티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가 나왔을 때 이 박스에 대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어떤 스레스홀드를 넘었을 때에만 그 박스를 사용하고 스레스홀드 이하일 경우에는 버리는 이런
그 로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홀드를 0.6, 0.7, 0.8로 했을 때 각각의 스트레스홀드에서 VC를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게인이 있느냐를 표로 나타낸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선 without VC만 먼저 보면은 스트레스홀드가 0.6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0.7일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0.8일 때는 오히려 이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0.6일 때를 보면 초반에는 게인이 있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홀드가 너무 낮다 보니까 컴퓨징한 샘플이나 좀 잘못된 애들도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능이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VC 러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컴퓨팅 샘플이 들어와도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학습을 이제 계속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폭이 적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VC 러닝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거에서도 VC 러닝을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에서는 아까 그 스케일링을 할 때 어댑티브로 할 것인지 콘스탄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콘스탄트 3.5 값을 사용을 해도 어댑티브와 굉장히 그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 여기 테이블 3는 아까 표로 봤던 거랑 똑같이 이제 베이스라인 디스크트 킵했을 때 VC가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고, 테이블 4 같은 경우에는 VC 로스를 사용하고 그 아까 그 박스를 디커플링해서 리그레션 로스를 넣었을 때 가장 MAP가 높게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5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플리핑을 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테이블 6 같은 경우에는 그 템포럴 방식과 크로스 그 방식으로 했을 때 PC셋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크로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레이닝 without VC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이제 얘네 두 개의 트레이닝 셋을 반으로 쪼개서 얘 A랑 B한테 각각 학습을 시키고 이제 B와 A가 각각 언라벨드 데이터 셋의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드는데 A가 만든 수도 라벨을 B한테 주고 B가 만든 수도 라벨을 A한테 주면서 이제 같이 학습을 시키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트레이닝 방식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크로스 방식으로 PC를 만들어서 이제 VC 러닝을 했을 때 MAP가 가장 높다라고 돼요.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스커션이랑 컨클루전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스커션으로는 이제 VC 러닝 방식이 PC셋을 좀 더 잘 만들면 아직 그 성능 향상의 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PC셋을 만드는 방식도 사실은 티처랑 스튜던트가 각각 만든 수도 라벨을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틀렸을 경우에는 PC셋 자체가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PC셋을 이제 아예 그라운드 트루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PC셋이 GT일 경우에 룸이 그 GT일 경우를 이제 가장 상한선으로 잡고 현재 VC 러닝을 봤을 때 아직 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10%의 라벨드 데이터셋이 있을 때는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조금밖에 성능 향상이 없었다. 이미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VC 러닝을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의 폭이 적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성능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 부분에서는 이제 버추얼 카테고리 라벨을 제시를 해서 컴퓨팅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이걸 통해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컨트리뷰션으로는 VC러닝이 이제 이런 컴퓨팅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하는 퍼스트 메소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뭐 다른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를 끝내도 될까요? 네,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